자, 이번 강좌는 속도와 거리에 관한 강좌입니다. 직선 운동에다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우리가 미분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이런 운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수직선상에서 A초일 때 점의 위치가 여기고 B초일 때 점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왔다가 돌아서 C초일 때 이 위치까지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 여기까지 오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이런 움직임이죠. 여기서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쭉 가다 속도가 좀 빨라졌다가 속도가 느려져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제로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위치에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초부터 B초까지 움직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동 거리를 S1이라고 합시다. 이동 거리를 S1. 그 다음 B초부터 C초까지 움직인 이 이동 거리, 이것을 S2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각 A초부터 C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가? 자, 이동 거리는 간단하게 S1과 S2가 그냥 그대로 보태주면 되겠다. 이동 거리. 자,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A초일 때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체 움직인 거리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빼버리면 이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속도에 관한 얘기로 해가지고 바꿔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그림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각축에서 최초 A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A초일 때 속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다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B초일 때 속도가 제로네요. 자, B초일 때 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속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얘는 지금. 그랬다가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현재 C초일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임을 재해석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 도대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구간을 n등분을 해가지고서 또 구분구조법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직사각형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위치를 우리 TK초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얘, 이것은 VTK가 되어지겠죠. 속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폭은 바로 요 시각부터 요 시각까지의 시간의 변화율이, 시각의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델타 T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델타 T 곱하기 VTK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가 되는 거냐?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어지네요. 얘가 시간에다가 곱하기 속도.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의 함수값이 양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진 상태니까 속도나 속력이나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소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생각을 하려면 요것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확장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총 움직인 거리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다시 한번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VTK 에다가 곱하기 델타 T를 해주게 되면 요만큼 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그러면 그게 K를 1부터 N까지 해가지고서 쫙 보태주게 되면 뭡니까? 이런 직사각형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다 보태게 되면 곡선 위쪽까지 또는 아래쪽까지 오차를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버리고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부터 B까지 요 넓이가 되어지게 돼요. 그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동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그 거리가 되어진다. S1 얘가 되어진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기를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를 족불한 거죠. VT, d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S1이라고 하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던 게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죠? 근데 거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넓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림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B초부터 C초까지 적용되어지는 속도는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방식으로 써주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V가 아니라 마이너스 V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기에 델타 T 해서 시그마 K 이퀄 투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어지게 돼요. 양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S2, 여기서 얘기하는 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CB부터 C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S1이 되어지는 거고 이 넓이가 S2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넓이나 이 넓이는 같은 넓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시각이 A초부터 C초까지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이동거리는 조금 전에 썼던 대로 S1 플러스 S2와 같은 거고 S1이 이렇게 S2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걔를 써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VT, DT.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따로 쓰여져 있다가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한 대 묶도록 합시다. 자, 묶을 때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 절대시 씌워버리는 게 좋겠죠. 요렇게. dt, 그다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A초부터 C초까지 점이 이동한 이동 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기할까요? t equal to A부터 C까지 위치의 변화량. 간단하게 이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변위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위치가 변했다. 변위. 자, 변위량은 S1 S2입니다. 여기 얘기한 대로. 자, 그러면 그대로 다 갖다 또 써주면 A부터 B까지 VT, DT에서 빼주기를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되시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묶어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A부터 C까지 VT, D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사용한 용어들 아닌가요? 어떤 함수에 절대값을 적분을 했다. 이게 지금 넓이의 개념이네요. 어떤 함수를 A부터 C까지 그냥 적분했다. 이거는 바로 정적분의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의미 항상 똑같습니다. 넓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움직인 이동거리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줘야만 돼요. 보상으로.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0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위, 움직인 거리가 아닌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양도, 음도, 영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하고 예문 하나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미분을 통해 가지고서 위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위치 표시를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미분을 하면 즉 x't가 속도 vt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우리가 또 이제 부정적분의 개념을 도입을 시켜주게 되면 vt의 부정적분이 xt다.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이때 우리가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이나 구간을 변하는 구간의 형태로 잡아주게 되면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부터 t까지 vt dt는 xt 마이너스 xa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식이 나옵니다. xt는 얘는 넘어와서 xa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지금 이제 얘를 살펴보면 이것의 의미가 t초에서의 위치입니다. 어떤 점이 움직이다가 t초가 되어질 때 현재 위치가 어디냐? 그럼 이제 얘는 같은 방지법으로 a초일 때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의 의미는 a초부터 t초까지 움직임, 그러니까 변위가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변위라고 표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A초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현재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위치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속도를 a부터 t까지 적분을 시켜주는데 이것을 크기를 잡아가지고서 속력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a초부터 t초까지 요 사이에 움직인 이동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동거리. 자,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를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동점 P가 있어요. 이 동점이 x equal to 1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 근데 저 점의 속도가 이렇다고 칩시다. vt equal to 6t 마이너스 3t 제곱이다. 이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점 P의 t 초후 위치는 어떻게 될까? 자, 두 번째, 1초부터 3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일까? 위치의 변화량, 소위 변위를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구간에서 1초부터 3초 사이에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될까?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직관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상황을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T축, 원점, VT축 해주면 얘가 2일 때 이거 3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도 잡아줍시다. 3. 그 다음에 1일 때 최고 정점인가요? 자, 1일 때 3. 그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속도에 관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3일 때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에서, 자, 여기에서 최초의 0초일 때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위치는 1입니다. 여기에 원점, 여기쯤 있겠죠, 뭐. 원점. 그 다음에 2초쯤 되어졌을 때 방향이 바뀌어요. 양의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1일 때 속도가 제일 빠르고 뚝 떨어져 가지고서 2초일 때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대충 한 여기쯤 잡으면 될까요? 여기쯤. 자, 여기가 2초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요.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요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여기 전부 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냐? 읽어나가는 거죠, 뭐. 자, 첫 번째, T초 후의 위치를 한번 좀 파악을 해봅시다. T초 후의 위치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죠? 저거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T초 후의 위치 XT는 최초 0초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0부터 T까지의 VT 그대로 들어갑니다. 6T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래서 DT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X0는 출발점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적분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 여기까지 계산이 되어지고 나면 T초 후에 위치가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상 이 문제 다 푼 거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자, 1초째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1 들어가니까 3. 1초째의 위치가 3이래요. 자, 1초째의 위치 여기쯤 되나요? 이게 지금 현재 3이랍니다. 3. 그 다음에 2초째의 위치. 우리가 궁금한 거죠. 2초째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 2가 들어가 주게 되면 12에다가 8 그러니까 5가 되어지나요? 5가 되어지겠네요. 5. 자, 그 다음에 3초째의 위치. 지금 우리가 3초째까지도 체크를 할 거니까 자, 3초째의 위치는 27, 27 날아가니까 1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이 점피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여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초째의 위치가 1이다. 그러니까 최초 위치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3초째의 위치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2초째의 위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5 써주고 그러고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4만큼 갔다가 다시 4만큼 되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1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되는가?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을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거죠, 요거 적분한 게.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와주면 되겠네.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에 1부터 3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넣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1초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초까지. 그렇게 되면
여기 2만큼 갔다가 뒷방향으로 4만큼 가는 거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맞는 거네요. 됐습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묻는 거니까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것은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붙여준 겁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는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거리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동거리 계산할 때는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주의하자 그랬죠?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좌측에서는 양의 방향이고 우측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계산을 하자. 자, 1부터 2까지는 그대로 VT를 적분을 해주고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에서는 마이너스 VT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집어넣고 산수 계산을 하세요. 해보면 6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일에 6이 안 나온다면 우리 계산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1초부터 2초까지 2만큼 움직이고 2초부터 3초까지 4만큼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6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6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산수를 틀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건데 조금 복잡했죠? 어려웠습니다. 직선 운동, 미분에서의 속도, 가속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적분해서 속도를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몇 차례 반복해서 보고,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